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플렉스 애널리스트 김세환입니다. 자, 오늘은 미국의 성장주와 반도체 얘기를 한번 해볼 건데요. 시장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공격적인 연준의 금리 인상으로 거의 지금 시장이 폭락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죠. 아마 대부분 성장주와 이런 이제 반도체 기업들을 많이 들고 계실 것 같은데 주가 하락세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반도체 섹터에 대해서 위험과 이익 수준을 점검을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자, 미국의 반도체 섹터는 지금 금리 인상으로 리스크 요인은 여전히 높고 투자는 이르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가와 이익 수준만을 저희가 이제 고려를 했을 때는 확실히 지금은 저평가 영역에 지금 도달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의 성장주와 반도체 그리고 이 섹터들의 위험과 이익 수준을 한번 그럼 이번 시간에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은 미래의 기대 현금 흐름이 미래에 더 많은 현금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성장이 높은 그런 이제 성장주와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를 확 낮추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주가를 계산을 할 때는 미래의 기대 현금 흐름을 금리로 할인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현재 주가는 당연히 조정을 받겠죠. 경기 둔화 우려와 공급 부족 리스크도 지금 현재 같이 나타나면서 거의 반도체는 연초 대비는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이에요. 게다가 해외 매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도체 장비 기업들은 반도체와 반도체 장비겠죠. 이 기업들은 통화 긴축에 따른 달러 강세도 이익 전망을 압박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리서치 센터에서 안소훈 연구원이 또 한번 자료를 발간한 적이 있어요. 자, 연초 대비 반도체 기업의 주가 수익률은 6월 15일 기준으로 32% 하락을 했습니다. 시장보다 11%포인트 더 하회를 했어요. 시장이 한 이제 21% 정도 빠졌으면 반도체는 지금 32% 정도 빠진 거죠. 자, 주가의 하방 위험은 여전히 저희는 높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하지만 1분기 실적으로 저희가 뭔가를 그래도 점검을 해봤을 때는 반도체 수요가 여전히 견고하다는 걸 저희는 확인을 했고 지속적인 주가 하락으로 상대 가치는 당연히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의 대형 성장주들을 한번 먼저 살펴볼게요. 일단은 굉장히 낮지만 그래도 이익 성장은 여전히 이어지고는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이번 이제 S&P 500의 1분기 실적이 다 마무리가 됐죠. 이 1분기 실적을 보면 S&P 500 기업의 77%에 해당되는 기업들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어요. 1분기 이익 성장률은 전년 동기 대비 9.2% 증가를 했습니다. 2020년 4분기 이후에 이 성장은 굉장히 가장 낮은 성장이에요. 왜냐하면 S&P 500의 향후 3년 EPS 성장률은 한 10%대가 나오고 있는 걸 보면 현재 성장률은 낮지만 하지만 여전히 성장이 그래도 둔화가 됐지만 이어가고는 있다. 이 정도로 저희가 판단을 해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그래도 이익이 지금 계속적으로 받쳐지는 이유는 미국의 강한 주주환원, 특히 자사주 매입이 강하게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1분기 S&P 500 기업의 자사주 매입 규모는 2,863억 달러 정도가 나왔어요. 전체 S&P 500 기업 순이익의 69%에 해당되는 그런 비중이고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64% 증가했습니다. 주가가 많이 빠지고 지금 이익 수준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인위적으로 이런 이익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동안 가지고 있던 잉여현금 흐름을 이용해서 이런 자사주 매입을 하면서 이제 EPS를 조금 지지해주는 그런 효과가 또 나타나고 있는 거죠. 자, 그림을 보면 미국의 분기 자사주 매입과 12개월 선행 이제 예측치죠. EPS 차트를 보면요. 자사주 매입이 나타나면 미국의 12개월 선행 예측 주당 순이익도 함께 증가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이제 기업들의 실적 그리고 자사주 매입 이런 효과로 인해서 대형 성장주, 미국의 대형 성장주들의 12개월 선행 자기자본 이익률은 30% 정도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S&P 500 평균이 21%예요. 그래서 그 시장보다는 여전히 더 높은 주주 수익률을 지금 현재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반도체 섹터를 조금 살펴볼게요. 일단은 반도체 섹터에서 주가 프리미엄은 사라졌습니다. 과거에는 반도체가 계속적인 성장을 꾸준히 나타내다 보니까 기존에 가지고 있어야 되는 주가보다 더 높은 이제 주가가 반영이 되는 걸 조금 이제 프리미엄이 반영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런 이제 프리미엄이 많이 다 사라졌죠.
반도체 주가는 연초 이후에 32% 하락하면서 12개월 포워드 기준, 12개월 선행 기준으로 PBR도 고점인 2021년 3월에 6.6배였는데 4.1배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주가 빠지면서 당연히 PBR도 내려간 거죠. 하지만 12개월 선행 자기자본 이익률은 27% 정도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어요. 시장보다 높은 이익률을 유지하고 있고 이는 이제 자본 대비 주가보다 이익 수준이 상대적으로 더 높다는 걸 의미합니다. 조금 더 쉽게 얘기를 드리면 주가는 빠졌는데 이익 수준은 유지가 되고 있다, 이렇게 의미를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림을 보셔도 이렇게 보면은 ROE 대비해서 주가만 이렇게 PBR만 빠진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자, 향후 3년 2022년, 2023년, 2024년 EPS 연평균 복합 성장률을 보면 연평균 몇 % 주당 순이익 증가하냐, 이걸 보면 컨센서스 기준으로 봤을 때는요, 12개월 선행 PER과 향후 3년 EPS 성장률을 반영한 PEG 배수가 반도체 섹터가 지금 1.5배 정도 나와 있습니다. S&P 500 평균이 1.7배 정도가 예상이 돼요. 그럼 S&P 500보다는 일단 PEG 배수가 더 낮게 나타나고 있죠. 이거는 이익 성장성을 반영한 주가가 시장 대비는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과거의 반도체 섹터라고 하면 이 부분이 더 높았어요. 왜냐하면 주가가 더 많이 반영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지만 그런 주가가 시장보다 훨씬 많이 빠지기 시작을 하면서 오히려 상대 평가를 해봤을 땐, 이익 성장성을 반영한 상대 주가를 봤을 때는 지금 시장보다 반도체 섹터가 더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숫자적인 판단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주요 반도체 기업 중에 시장 대비 주가가 저평가된 기업으로는 마이크론, 그 다음에 온 반도체, 퀄컴, 마벨 테크놀로지, KLA, AMD, 브로드컴, 이런 기업 등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번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을 되짚어보는 건 뭐 저희가 많이 말씀을 드렸으니까 2분기 가이던스와 컨센서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인플레이션 그리고 공급 부족이 나타나면서 2분기 가이던스가 굉장히 보수적으로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반도체 기업들이 보수적인 가이던스를 제시를 많이 했는데, 대부분이 2분기 매출 가이던스가, 우린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2분기에 우리 매출은 이 정도 나올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걸 가이던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가이던스가 대부분 주요 기업들이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가이던스를 내놨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주가는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었죠. 물론 지금 금리 인상으로 많은 주가 하락이 나타나고 있지만. 자, 컨센서스 대비 높은 가이던스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기업은 가장 높은 퍼센트로 봤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제시한 매출액이 시장의 예상치보다 몇 퍼센트 더 높냐, 이걸 봤을 때는 AMD가 26.5% 더 높게 제시를 했고요. 모노리식 파워 시스템이 13.7%, 퀄컴은 8%,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7.0%, 그리고 반대로 시장 평균보다, 시장 컨센서스보다 더 낮게 매출 가이던스를 제시한 기업들은 인텔, 그다음에 엔비디아, 램리서치, ASML 등 이런 기업들은 컨센서스를 하회를 했습니다. 자, 그림을 보면 컨센서스를 상회하고 주가도 함께 오른 종목들은 오른쪽 상단에 위치를 하고 있어요. 보면 AMD, 그 다음에 모노리식 파워 시스템, 퀄컴, 브로드컴. 저희는 AMD, 퀄컴, 브로드컴 저희 또 반도체 이제 탑픽 중에 하나로 제시되었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이런 기업들이 있고요.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얘기를 한번 또 잘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일단은 지금 반도체를 들어가기에는 워낙 리스크 요인이 많습니다. 공급 부족에 대한 리스크, 그리고 경기 둔화에 대한 수요 감소에 대한 그런 리스크, 그리고 금리 급등에 의한 성장주들의 주가 재조정, 이건 지금 어느 정도 많이 이루어진 상태죠. 그리고 이러한 상태에서 저희가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조금씩 이제 비중을 늘리거나 장기적인 관점을 봤을 때는 저희는 관심 종목으로는 AMD와 퀄컴을 제시를 드립니다. AMD와 퀄컴은 향후 이익 성장성 대비 주가가 시장 그리고 반도체 산업 평균 대비해서는 모두 다 저평가되어 있어요. AMD의 PEG 배수가 2022, 23, 24년 연평균 EPS 복합 성장률을 이제 그 12개월 선행 PER을 이 성장률로 나눈 거죠. 그게 AMD가 0.8배고 퀄컴이 0.7배인데 시장이 1.7배, 그리고 반도체 산업이 1.5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PEG 배수는 낮을수록, 상대 비교를 했을 때 낮을수록 이익 성장성을 반영한 주가는 저평가되어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자, 그리고 2022년 말 기준으로 컨센서스 추정 기준으로 PBR을 ROE로 나눈 평균 가치 비율도 AMD와 퀄컴은 17배 정도예요. 시장과 지금 동일한 수준이고 반도체 산업 15배 대비해서는 그렇게 높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크게 무리는 없을 거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고요. 1분기 실적도 모두 견고한 수요와 높은 가격 결정력으로 이익이 증가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AMD의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71% 증가하면서 역대 최대 분기 실적을 달성을 했고요. 주당 순이익은 124% 증가를 했어요. 이번 실적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대부분 매출 대비 EPS가 줄어들었다, 매출 성장률보다 주당 순이익 성장률이 더 낮게 나오는 기업이 많았는데, 그런 이유는 이제 공급 부족이라든지 아니면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비용 압박, 이런 부분이 많았죠. 하지만 AMD 같은 경우는 매출은 70% 증가했지만 EPS는 오히려 124% 증가를 했어요. 평균 판매 단가 상승으로 인플레이션 리스크를 일부 상쇄를 했습니다. AMD는 특히 저희가 예전부터 예전에는 이제 싼 그래픽 카드를 많이 팔았지만 지금은 굉장히 하이엔드급 높은 이제 마진을 남길 수 있는 그런 이제 제품들이 많이 팔리면서 평균 판매 단가가 올라가고 있다, 또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죠. 자, 퀄컴의 매출 성장률은 41% 나왔고 주당 순이익 성장률은 80% 증가했어요. 이 퀄컴 같은 경우도 매출보다 주당 순이익이 더 많이 올라간 그런 지금 모습이 나왔죠. 휴대폰 칩 판매 둔화 우려가 있었지만 그런 부분을 좀 떨쳐냈고, 이번 스냅드래곤 A 시리즈 같은 경우는 갤럭시 S22 시리즈 물량의 75%를 차지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휴대폰 부문 매출은 56% 증가하는 그런 이제 실적이 나왔습니다. 자, 오늘 했던 내용을 정말 간단하게 한번 요약을 해볼게요. 일단은 주가가 많이 빠졌습니다. 반도체 시장 특히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거의 직격탄을 맞았죠. 반도체 기업의 주가가 많이 내려가면서 상대적으로 주가는 빠졌지만 이익 수준 여전히 좀 견고하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걸 저희가 1분기 실적을 통해서도 한번 짚어볼 수가 있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이 매력이 조금 생겨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대외적인 압제가 많은 상황에서는 당연히 지금 거의 확 이렇게 들어가기엔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좀 빠질 때 조금씩 이제 장기적인 관점에서 비중을 한번 조금씩 늘려볼 만한 종목이 뭐가 있을까를 살펴보면, 저희는 관심 종목으로는 AMD와 퀄컴 이 두 가지 주식을 저희가 제시를 드립니다. 오늘 미국 주식 플렉스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